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명대학교 의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결정하게 되어질 때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 대학씩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명대학교는 대학의 선호도가 꽤 높은 학교예요. 대학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계명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낮아요. 항상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신 성적, 수능 최저. 하지만 수능 최저는 사실 원서 지원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실제 불합격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최저 미충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계명대 정도의 수능 최저의 충족이라고 하면 한 35% 정도, 30% 정도가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된다. 그럼 10명 중에서 3.5명 정도가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불합격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능 최저 미충족이거든요. 하지만 원서를 쓸 때 수능 최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쓸 때 6월, 9월에서 111이 나왔어. 그러면 수능에서도 111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112가 나왔어. 그럼 조금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그거보다 더 못 나왔어.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의학계열 의대는 상향 지원이거든요. 모든 지점이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고 아무리 수능 최저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대학이든 간에 합격 가능성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융합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 수능 최저가 높고 낮으면 원서 지원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능 최저,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점은 바로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명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낮아요.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니까 사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일반 고등학교다? 그럼 내신 성적 1.1, 1.2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의대 구간이 있지만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면 쓸만한 구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명대 쪽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명대를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고요. 계명대학교는 전체 지금 선발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8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2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28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에서 6명을 선발해요.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도 4명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대부분 다 나눠져 있죠. 특히 이제 충청 지역만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만 뽑고 학생부 종합이 있는 학교가 순천향대학교밖에 없어요. 강원이나 전라남도,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북도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지역의 고등학교의 유형이 일반고, 내신 성적 중심의 일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합한 고등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교과 역량, 학업적 배경, 고등학교 유형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종용의 학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나누어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일반고야. 그러면 그냥 학생부 교과를 쓰셔야 돼요. 왜? 대학이 전형을 두 개로 나누어 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 또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업적 배경에 맞게 원서를 써야만 되지. 나는 일반고인데 우리 학교에서 흔히 말하면 서울대를 1년에 뭐 1명, 2명 보내는 많은 둥,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빼고 나면 사실 의대 진학률이 거의 없는 일반고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학생부가 엄청 좋다고 해. 엄청 경쟁력이 있대, 학생부가. 이렇다고 해서 계명대학교 학종에 쓰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전형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선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평가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알고 원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명대학교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딱 하나는 이거예요. 내신 성적.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내신 성적이 1.34가 평균, 85%가 1.43. 그럼 마지막 합격자는 뭐 1.5는 안 되더라도 1.456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고 내신 성적 1.3, 1.4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 또는 뭐 전북대학교,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대표적으로 손에 꼽는 5개의 대학 중에 하나다 이거죠. 왜 이걸 원서를 써?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이 정도 내신에서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체제는 충족할 수도 있다. 수능 체제는 원서 지원에 대부분 문제가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을 보시면 자, 2021년도에는 14대 1, 2022년도는 22, 2023년도에는 26.5대 1로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경쟁률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경쟁률이 오르면 당연히 내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1.35, 1.33, 1.24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대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대에서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계명대는 수능 최저 높은 구간에서 충족하면 내신이 낮아도 붙을 수가 있어 이거였는데 계명대라는 이 대학의 내신 성적이 희소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떨어져도 충족되는 학생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올해 수능이 영향이 크죠. 만약에 올해 수능이 우리가 2022년도의 수능처럼 국어와 수학이 동시에 어려운 아주 불수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서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올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 등등등 해서 수능이 평이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결국은 3.3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크게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집중되는 구간은 원서 지원에 좋은 기회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명대학교는 어차피 경쟁률이 몰릴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신 성적 자체가 1.3이나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1단계 배수 10배수를 두는 거죠. 1단계 배수 10배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경쟁률이 26대 1이니까 1단계 배수 10배 1이면 1단계 경쟁률이 약 2대 1밖에 안 되고 그럼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 다중인적성 면접 10%. 면접을 잘 보면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건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많은 학생들의 원서를 끌어들이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 10배수라고 하는 것도 많은 학생들의 원서를 끌어들이는 요소고 두 번째 면접이 있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드는 요소예요. 왜? 수능 시험을 혹시라도 잘 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정시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 교과 100%로 쓰게 되어지면 수시 납치가 가능하니까 면접이 있는 경우에 원서를 쓰길 희망하죠. 면접이 있으면 수능 시험 잘 보고 면접 불참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포기하게 되고 정시로 더 좋은 대학 간다는 계산이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높게 두고 내신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낮은 내신 성적과 1단계 10배수와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한 요소라는 얘기는 계명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몰릴 수밖에.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대학이다.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면접 일자일은 11월 18일이고 학생부 반영하는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에는 교과 70에 출결 30%인데 올해는 교과 성적 80에 출결의 20%로 교과 성적을 10%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변화되는 내용인데 이게 입시에 얼마나 작용이 되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교과의 70%나 80%로 바뀐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고 내신 성적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 두 번째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는 거, 수능이 어렵지 않아서 그러면 반드시 내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명대학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명대 원서를 쓰는 분들이 3.3이나 3.4나 3.5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면 이제는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적어도 1.3 중반대 정도까지만 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이상을 벗어나면 사실상 합격이 되기 어렵고 특히 이 지점은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밀되는 구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50%, 70%, 80%의 내신 성적이 쭉쭉쭉 늘어나지 않거든요. 어차피 대부분 학생들이 2점대 중반부터 3점대 중반, 후반 정도의 학생들이 밀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3-3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이렇게 경북이나 아니면 대구 지역의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높은 구간에 둠으로 인해서 다른 대학과 좀 차별화를 이루고 있죠. 내신 성적은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에요. 이건 학생부 종합 일반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 일반이죠. 모집 인원이 4명이거든요. 모집 인원 4명의 경쟁률이 37.8대 1이에요. 전년도는 19대 1.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모집 인원이 4명이니까 원서를 쓸 때 누구나 불안하죠. 야, 저기 붙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쓰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 내신 성적이 1.89, 1.61 이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신 성적 하나 보고 원서를 쓰는데 주목할 점은 이 대학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3, 4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내신 성적을 고려하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3, 4라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이 계명대에 붙으려면 실제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돼도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89나 1.61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계명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꼭 이걸 알아야 돼. 이 전형은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기보다는 명문고 학생이거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고등학교 유형, 나의 학생부의 경쟁력,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과연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지를 잘 검토하고 원서를 써야지. 지금 원서를 쓰신 분들 대부분은 이거예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61이나 1.89의 내신 성적을 보면서 원서를 쓰는 거죠. 나는 일반고인데 1.4야 1.5야.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아.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89까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될 때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 지점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사고나 과학고나 명문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의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학생부 종합 지역도 마찬가지죠. 학생부 종합 지역의 내신 성적이 1.8, 1.87이에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학생부 종합 일반의 내신 성적이 1.8, 1.6이거든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 일반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선발하는 학생들, 선발될 학생들의 유형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사고나 과학고나 명문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4, 5 구간도 있지만 계명대학교가 차지하는 내신 성적, 그 계명대가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 범위가 높죠.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3 정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가 3.3에 과탐 한 과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명대와 인하대, 가천대학의 격차를 생각해 보면 계명대의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구간이에요. 결국 전략적으로 통하고 있는 거죠. 수능 체제를 높게 둠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입시의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 계명대 입장에서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의 변동이 있는 학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올랐고요. 특히 경상대는 학생부 교과만 수능 체제가 오르고 학생부 교과 지역이나 종합은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 이 수능 최저의 변동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내신이 하락하는 거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상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원서 쓰실 때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동이 있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낮아졌죠. 동국대학교도 일부 낮아졌고 전남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낮아졌습니다. 자, 입시 결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내용을 보실 때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만으로 보면 내신 성적의 1.34나 1.43이라는 내신 성적만으로 보면 내신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 원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개명되지만 사실상 개명대학교는 큰 기회가 되기 어렵다. 왜? 비슷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과밀이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기회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 성적이 1.4인데 1.38 지점의 원서를 쓰면 사실 의대 갈 수 없는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는 지점으로 몰리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 중심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의 좋은 지점을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경북대, 동국대, YG, 계명대가 이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인데 특징은 경북대학교하고 동국대, YG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요. 수능 최저 완화되면 내신 성적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내신 성적만으로 원서를 쓰기는 어렵고 계명대학교는 수능 최저의 변동은 없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어지면 계명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33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가 45니까 영남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대, 계명대가 내신 성적이 제일 낮죠. 보시는 것처럼 영남대학교는 1.46, 계명대학교는 1.3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도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좀 강화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 방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계명대학교 학생부 반영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85%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5% 반영하고 출결 성적이 10% 반영이 돼요.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며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 도덕 포함 과학까지 거의 전교과가 다 반영이 되고 2학년이 돼가지고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이니까 사회교과 빠지고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교과의 반영 범위가 크죠. 교과의 반영 범위가. 그리고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교과의 반영 범위가 크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3이나 1.4라는 내신 성적을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고 수능 최저가 높지 않은 대학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명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계명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자사고 선발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5명. 그 전년도에 6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3학년도 자사고 선발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 특별전형. 특별전형이라고 하면 지역인재 전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3명, 일반 전형에서 3명, 실기 실적에서 3명이 뽑혔고 대구 경북 지역은 자사고 말고도 자사고가 아니면서도 명문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 쏠림이나 대학 쏠림, 참 고등학교의 쏠림이 되게 크다는 점. 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자사고 과학고 있고 그냥 일반고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북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비슷한 유형의 고등학교들이 뻗어져 있다고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대부분 대구 중심으로 대구에서도 몇몇 상위권 대학들이 독점하고 있는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이런 점들도 잘 주의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감사합니다.